자, 지금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죠. 그 여야 대표회담, 영수회담이 아니고 여야 대표회담이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뭔가 이제 두 분이 새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 분은 연임이 되고 한 분은 새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존재감을 좀 이렇게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뭐 그런 정면에서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갑자기 그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갑자기 좀 약간 놀래가지고 약간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성수 평론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정치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역시 한동훈 진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 대표님도. 자, 일단 이런 회담을 하려면 회담에 앞서서 실무자들끼리의 실무회담이 진행이 돼야 되죠. 그 실무회담에서 실무 접촉이라고 하죠. 실무 접촉. 네, 네. 실무 접촉에서 이슈는 어떤 걸 다룰 것인지, 그리고 그 이슈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잖아요. 그리고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갖다가 뭐 밥 먹으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오찬을 할 것인지 만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의 공간에서 만날 것인지, 뭐 어디서 만날 것인지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논의를 하고 합의가 돼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정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 대부분의 그 회담들은 먼저 기자들 앞에서 오늘 회담에 임하는 그런 입장들 서로 얘기하고 환담까지는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 실무 보좌진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게 회담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 전체를 생중계하듯이 하자, 마치 후보 토론이나 대선 토론하듯이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뭐 기본이 안 됐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대충 툭 던져보고 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한테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좀 뭔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지점에서의 또 뭐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만나야죠. 예, 만나서 밥 먹는 겁니다. 어떤 주제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밥을 먹다 보고 또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만나면은 일단 서로 간의 어떤 친밀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 주제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만나서 당선돼서 축하하다. 또 한동훈에게도 얼마 전에 당선돼서 한 달 됐는데 축하한다. 이 정도가 시작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뭐 생중계를 하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 또 민주당에서는 민생 얘기할 것 같으면은 25만 원 지원금 얘기하자. 막 이러고 있어요. 만나기 전부터 이제 자신들이 이제 관철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다 지켜질진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한동훈 입장에선 지금 이재명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죠. 네,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뭔가 좀 보여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보여요.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만날 필요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이재명은 나름 이제 상승 안정세, 한동훈은 하락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이 급해진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생중계하자고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괜히 빌미가 돼서 만남에서 말이죠. 별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하고 또 정치 초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물론 저는 뭐 당연히 라이트 쪽에서 국민의힘이 잘하길 바라고 또 이 상황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체제 한 달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야당에 대한 문제. 지금 야당이 대장동, 그 다음에 FC 후원금, 대북송금, 이재명 사실 깜빵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싸워야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재명, 제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깜빵 보내겠습니다. 뽑아놨더니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계속 대통령이랑만 싸우고 있고. 그렇지. 한 달 동안 한 일이 없다. 근데 이제 이재명을 만나는 자리에서 생중계를 하자. 그럴 바에는 이제 유튜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뭐 대표하지 말고. 맞아요. 네, 유튜브 하는 게 맞지. 야, 속 시원하네. 네.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러면 뭐 이재명이 잘하냐?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국민들이 진실에 눈을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지지세를 확보한 건데 이제 진실을 눈에 뜨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실체가 까발려지고 뭐 길은 원웨이입니다. 깜빵. 예. 이제 실체는 드러날 거예요. 뭐 일단 이 초보적인 그런 아마추어의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짝 더 나가 보자면 한동훈이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바심의 근원은 용산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지금 완전히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의 77% 정도가 지금 김건희의 디올백 선물 받은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하게 검찰에서 제대로 최재형 목사의 수사도 하지 않고 실물도 검증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겠다는 게 검찰이 장악됐다는 거거든요. 한동훈도 컨트롤을 이제 못하는 수준까지 검찰의 핵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의미 있는 수사가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동훈의 깐부이자 돈줄이라고 여겨지는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동훈은 지금 어디까지 까발려질지 모르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꾸 오바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꿰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줄 리도 없어요. 그리고 받아주게 되면 있죠. 이렇게 조바심 내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실수가 생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발이 까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진영과의 싸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통령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 뭐 그래 108명의 의원들을 탕평 정책을 펴서 이번에 이제 지도부 인선에도 포함시켜주고 뭐 지금 정정식 나가라고 난리 쳤잖아요. 결국 바꿨는데 또 자기 사람 받고 뭐 여의도 연구소장 자기 사람 받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 상당수도 그렇고 안 도와주는 상황이 되고 또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결국 한동훈은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예. 외톨이가 돼서 소위 말하는 가딸들, 예. 이 가발의 딸들과 함께 지금 정치를 하는 꼬라지가 됐으니 지지율이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40%,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이제 발표가 났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20%,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20%, 나머지 후보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0%에서 60% 갔는데 지금 20%,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도 20%.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대표가 됐으면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을 포용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국정 운영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지 않냐. 이게 지금 한동훈의 실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어쨌든 민생과 관련돼서는 뭐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절충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최상병 특검법 이거를 이제
수용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사실은 절대 반대 입장인 것 같고 상당히 그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이 또 오늘 제3자 특검으로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야 26일까지 니네 발의를 해와. 3자 특검 받아드릴게. 그러니까 발의를 해와. 그러면 의안 대 의안으로 놓고 싸우자. 김근식 지금 뭐 하시는 분이죠? 김근식 씨가? 지구당 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에 불과한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야 이현주를 받아들인 게 정봉주 피하려다가 이현주 받은 게 쓰레기차 피하려 똥차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바로 한동훈을 저격했어요. 야 한동훈 너 10명 모으지도 못하니까 발의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자기가 발의해가지고 그 제3자 특검법으로 내놓겠다고 사실상 대국민 약속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신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인선이 아직 제대로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탕평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가친으로만 방탄을 위한 그런 인선을 갖다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틀 만에 지금 그 이재명 그 대표 쪽은 거의 다 인선을 끝냈는데 탕평이에요. 절반이 이전에 하던 사람들이고 절반이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용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바보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접점이 안 생기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한동훈한테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갈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정치적인 파고는 더욱더 그 부담은 국민의힘이 다 떠안게 되는 것이고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신 대표님 그 최상병 특검법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은 이제 제3자 특검으로 추진한다고 한동훈 측에서 얘기를 했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고 뭐 이건 토론 과정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3자안을 받을 것처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다가 공작 사주라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제 특검을 진행하자라고 또 최근에 한동훈이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받겠다. 근데 민주당이 또 그것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 정말 특검을 하고 싶다면 뭐 제3자니 뭐니 물론 이제 특검법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고 반헌법적이니까 이런 사족을 자꾸 달아갖고 뭔가 이제 특검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솔직히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뭔가 사족을 계속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애초에 제가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자꾸 붙이지 마라. 어차피 민주당은 하게 된다. 근데 결국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참 민망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결국 이거는 또 이제 한동훈 특검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토론회에서 제3자 특검이니 뭐 이런 거 괜히 국민 눈높이 꼼수분이다가 결국은 민주당에게 당하는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가 참 얄팍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답답한데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 금투세, 종부세 이재명은 지금 중도로 가려고 해요. 일단. 왜냐하면 대선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라든가 금투세 일정 부분 완화시키자는 거는 서로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웃기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한동훈은 민생 얘기하자고 하는데 25만 원 이거 또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래서 만나서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대화 제의를 했을 때는 뭐 이 민생 얘기하자, 뭐 제3자 특검 얘기하자 이럴 것이 아니라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인사를 나눕시다. 이렇게 나갔으면 한동훈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생중계를 하자, 뭐 민생 얘기하자라고 먼저 치고 나가니까 민주당이 자꾸 함정을 파놓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초보도 이런 정치 초보가 없어요. 예? 생중계 이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 생중계 하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또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거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어요. 받자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민주당이 받을 수 있어. 그래, 생중계 받자. 그래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좋아요. 전 국민 25만원 지원하자. 또 당신 얘기했는데 최상병 특검 제3자 다 받겠다. 공작 사준이 뭐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히려 더, 여보세요 이러다 말겠지. 더 망신당하잖아요.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 또 그러니까. 토론회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뭘 걸겠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뭘 걸겠어요? 아니 왜 이래? 이럴 거예요 보면. 뭘 또 내가 또 좀 깐다고 옆에 또 깐죽깐죽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한다면 정치를 여의도 문법을 탈피할 게 아니라 여의도 문법을 배우세요. 예? 여의도 문법을 배워서 정치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왔는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뛰어넘어야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는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뭐 어떤 그 조항을 더 덧붙인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걸 최상병 특검을 제3자 아니든지 뭐든지 다 해서 받자는 이유는 이게 지금 2번이나 국회에서 사실상 3번이나 이제 부결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또 추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부결되면 민주당은 상처가 커요. 근데 제3자 특검이든 어쨌건 뭐 공작 사주든 뭐 이게 포함돼서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공작 사주 포함시켰다고 하면 여기에 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추가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3자가 받아갖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진행되고 6개월, 3개월 진행되면서 결론이 흐지부지 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에요. 자칫하면은 그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 생명이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그렇죠. 예정도 드는데 1년 넘기기 힘들 거예요. 한동훈 특검법을 그 최상병 특검법을 본인은 이제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여당 내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대표직을 걸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지금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 만약에 이른감이, 예.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럼 대표가 합의해 왔는데 국민의 의원들이 반발해 갖고 이게 통과가 안 됐다. 그럼 대표직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예.